오늘 제가 이제 약간 작심을 하고 이제 오픈 서두를 말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이게 지금 몇 달째 이 얘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이거 보세요. 유튜버들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이게 그런 저지능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이 털레반들은 완전히 가짜 뉴스에 온상이 돼 있는 거야. 하긴 또 여당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유튜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어제 박시영이 방송에서 그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 박찬대 시장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김민석이 아니고 정청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다 떠나서 조금이라도 좀 뇌 기능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람이라면 박찬대가 이재명의 런닝메이트라는 건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군요. 저기 국민의힘 애들은 관심이 없을 테니까. 민주당 당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런닝메이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어. 그래서 최고위원이 됐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한 뒤에는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좀 몇 년 지난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박찬대 의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당대표 선거 직전에. 박찬대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지금은 뭐 시장 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대단한 뭐 비밀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1년쯤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대표 선거 출마하기 직전에 박찬대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뭐 조금 인연이 있죠. 박찬대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제가 인터뷰도 했어요. 그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 당시 박찬대 의원은 인터뷰도 하고 제가 대통령님의 런닝메이트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제가 밀었습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이 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본인은 당대표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좀 요청을 해가지고 나왔다. 이거는 뭐 본인이, 저는 그 당시에 저하고 했던 얘기를 박찬대 의원이 좀 뭐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어쨌건 뭐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출마를 요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했다. 이게 저한테 전한테 하신 얘기예요. 박찬대 시장이. 그래서 뭐 좀 힘이 돼달라.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박찬대 의원을 안 그래도 응원하는 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 통화를 간단하게 끊었습니다. 말을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대통령께서 정청래가 그걸 박찬대 의원이 본인 입으로 할 수가 없는 얘기니까 못한 것 뿐이에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게 정청래가 당대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박찬대 의원이 지금 여러 차례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못 나가겠다고. 근데 설득을 해서 출마를 한 거예요, 박찬대 의원이. 참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당대표 선거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런 박찬대가 지금에 와서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또 지난 1년 동안 정청래가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가장 아끼는 정치인은 박찬대 의원이에요. 박찬대 시장이야. 응? 그냥 인간적으로 누가 제일 가깝냐?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누가 제일 가깝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형제같이 가까운 인물은 박찬대 의원이에요. 박찬대 의원.
인간적인 면만 따지면은 김민석 뭐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뭐 보다 박찬대 시장하고 더 가깝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니 그런 박찬대가 여러분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를 지지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얘기 저는 뭐 방송에 잘 얘기를 안 해요. 뭐 정치인들하고 뭐 통화를 했다든지 뭐 나눈 얘기들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무슨 자기 과시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저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까봐 제가 마치 무슨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게 될까봐 제가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진짜 무슨 깃털 같은 그런 친분을 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사기질 치는 거를 저는 그건 범죄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하고 뭐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냥 그 관계를 안 맺어요. 아예 거리두기를 해. 그래야 제가 똑바로 정치평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그 박시영이 방송을 보고는 제가 이걸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딴청예이님, 제가 진짜 수십 개 채널 봤는데 유튜브 중에 한 번도 슈퍼챗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구독자 까는 사람은 최평이 유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심인 사람이고요. 오죽 지금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이없는 소리들을 하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내가 이게 찜찜했어. 그 롯봉기 종로 김교준지 그자가 10개월 동안 어디 처박혀서 뭘 했는지 뭐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방송을 안 하고 있다가 당대표 선거 직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을 그 전에 수박이니 무슨 내각제 세력이니 이따위 얘기하면서 김민석을 공격하다가 사라진 놈이 그 종로 김교순가 그자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을 긋은 거야. 제가 그 사람 뭐 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거죠. 근데 제가 김교준은 김교준아 망한다나 이런 애들 까는 이유가 있어요. 가짜뉴스 퍼뜨리고 유권자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유튜버들은 제가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게 친문이건 친명이건 간에 제가 다 까는 거야 그냥. 근데 그 10개월 전에 그 김교주라는 자가 김민석이 내각제 세력이니 그 다음에 김민석이 수박이니 그 김민석 의원의 형이죠. 예.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촛불행동을 대표 김민웅 교수. 김민웅 교수하고 뭐 김민석이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무슨 내각제로 개헌을 하려고 한다는 둥 이따위 내용으로 방송을 했어.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뭐 뇌피셜이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개헌 때 일부러 안 갔다는 거예요. 개헌 때 일부러 안 갔다는 거야. 그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김민석 후보가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서 국회에 늦게 갔다. 이 얘기는 다 이미 알려진 얘기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음모설을 만들어가지고 김민석을 공격을 하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부터 그 김교주라는 자를 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왜? 저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오게 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민석이 당대표를 나오게 되는데 김민석을 친명 유튜버라고 간판을 걸고 김민석을 저렇게 악마화하는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게 되면 당대표 선거 때 대단히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야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비판을 한 거예요. 저 그 방송 보지 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개인적 사정인지 뭔지 사라져 있었어. 그 한 달 동안 사라졌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리고 당대표 선거 직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김민석을 지지를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10개월 전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해명을 안 했어요. 적어도 적어도 사과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정정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그 김민석 의원의 국회 표결에 참여 못한 얘기를 누가 물고 늘어졌느냐? 이성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 그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제일 먼저 발굴한 놈이 누구냐? 김교주예요. 김교주가 제일 먼저 발굴을 한 거야, 그거. 이성윤이 감기약 성분이 뭐냐? 그래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진단서까지 끊어와가지고 뭐 성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그 김교주라니까? 답답하네 진짜. 아니 그러더니 김민석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박찬대가 정청래하고 밀실야합을 해가지고 서울 인천시장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김민석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땐 그렇다 쳐. 근데 지금 박찬대는 선거도 끝났고 인천시장이 돼가지고 당내 정치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박찬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 박찬대가 이게 무슨 지금 상관이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박찬대가 아니 여러분 인천시장이 정청래가 공천을 안 해주면은 박찬대가 공천을 못 받을 상황이었어요? 박찬대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박찬대가 본인 힘으로 얼마든지 인천시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청래랑 야합을 해가지고 인천시장을 왜 공천을 받냐고.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뭐가 깨름직하다. 그리고 그 망한다 그놈들이요. 이 김교주하고 붙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교주 나타나고 이게 타이밍이 참 묘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 그림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퍼즐을 맞춰드리는 거야 지금 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자 지난달에 뉴 이재명 채널들이 막 치고 나갔습니다. 그 뉴 이재명 채널 중에서 시청률 견인차가 누구였냐면은 최한욱 TV였어요. 제가 제일 동접이 높았어. 매일 방송을 하는데도 뭐 다른 뭐 이슈 전파사니 뭐 고발뉴스니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뉴 이재명 채널 중에서도 제일 시청률이 높았던 채널이 저예요. 그리고 제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시장을 넓혀주면 최한욱 TV 시청자가 늘어나면 따라서 다른 뉴 이재명 성향의 채널들도 시청률이 같이 늘어나요. 일종의 낙수 효과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롯봉기라는 자가 나타나서 헛소리하는 시점. 그 다음에 유시민이 다스베이더에 출연한 시점. 그리고 망한다 애들이 제가 무슨 뭡니까? 뭐 펀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투자 사기를 치고 있다고 공격한 시점. 이게 거의 대동소이예요. 비슷한 시점에 다 벌어졌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 퍼즐을 다 맞춰 보니까 자 이제 같이 움직여요. 응? 박찬대 까고 김용 서미와 몰빵하고 자 이동영도 제가 오해를 했는데 이동영은 본인이 정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동영이 서미와 김용 몰빵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롯봉기 이 김교주라는 자도 지금 이걸 선동하고 그 다음에 망한다도 그러고 있죠. 망한다 관련된 채널들도 이게 다 지금 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확신을 갖게 된 게 어제 그 박시영 TV에서 박시영이 한 얘기예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거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네. 인천시장을 만났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일단 VC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잘했다고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고 그랬는데 원내대표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한테 명령을 내려달라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둘이 농담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제가 법사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내대표님 저한테 명령해 줄 것을 지시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5분 뒤에 전화했어요. 지시에 따라서 명령합니다. 야, 이제 많은 분들이 박찬대 정청래 지난번 전당대회 때 두 분이 이제 경쟁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두 분 아주 친하고요. 저도 건너에서 들었는데 박찬대 시장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제가 전해 들은 거니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저는 뭐 전해 들었습니다. 그건 뭐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박찬대 그렇죠. 시장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단순히 식사만 한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냥 그 형식적인 간담회 이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간담회 나와서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잘 알잖아요. 선거를 치러봤던 분들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잘 알잖아요. 맞아. 근데 둘이 유쾌한 덕담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찬대 시장의 첫 번째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이 누구이냐. 그 잣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김민석인지 정청래인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청래가 사심이 없다. 끝까지 지킬 사람은 어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어려울 때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다라는 게 박찬대의 생각이다. 라고 저는 뭐 전해 들었는데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경쟁했던 관계 그리고 박찬대를 지지했던 그 그룹들이 여전히 김민석을 지지하는데 그분들이 를 의식했다면 박찬대 시장이 여기 그치.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 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김민석이 아니고 정청래다라고 박찬대 의원이 박찬대 시장이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이 없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자기도 가짜 뉴스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걸 몇 번을 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방송에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얘기를 왜 해요?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누군데?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짜뉴스를 여러분들이 허용하게 되면 상대편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짜뉴스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보수건, 진보건, 친명이건, 친문이건 간에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영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돼. 아니, 정청래에 대해서는 내가 정청래 싫어한다고 가짜뉴스 퍼뜨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헐뜯고 그러고 다녀요? 인생 그렇게 살아? 응? 아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 몇 명 보이대. 인생 그렇게 사냐고. 내가 누가 미워. 그럼 미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서 뒷담화 까고 헐뜯고 다니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 그 사인들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해보시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뒤에 가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서 이간질 시키고 헐뜯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그 인간 그건 말종이잖아. 그런데 이걸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국민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방송에 나와서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청래를 내가 싫어하니까 정청래는 정명석하고 정명석의 작은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좋은 얘기야? 그거 옳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럼 박시영이 저런 가짜뉴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하면. 응?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태, 내로남불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이 2030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로남불인 거예요.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고 상대 진영이 하면 불륜인 거야.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친문을 비판하고 친문 386 털레반들을 까면서도 털레반들과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도 털레반인 거야, 그거는. 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헐뜯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혜태님, 에이구 못된 놈, 박찬대가 아니다 하겠나? 저런 거 이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 유튜버들이 저런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굳이 저거를 뭐 유튜버들하고 척을 져가지고 좋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굳이 해명하지 않아. 그리고 저걸 뭐 굳이 또 해명할 문제도 아니에요. 뭐, 그럼 난 정청래, 나 너무 싫다. 나는 김민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 지금. 인천시장이. 그래서 정치인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해명하지 않고 저것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자잖아. 에? 박시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이 시기에 정청래를 왜 만나? 그 박시영 가서 봐, 그럼. 박시영이 맞으니까. 야, 이 모자란 놈아. 아니, 그러면은 송영길도 만났고 김민석도 만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캐리티 2002호 너 롯봉기냐? 아니, 이렇게 모자란, 아니, 앞에 한 얘기 못 들었어? 그리고 아니, 왜 만나겠어? 아니, 누구한테 줄 서는 게 좋냐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아니, 정청래가 친명이야? 이 사람아? 아니, 박찬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정청래잖아. 저 정청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세잖아. 아니, 힘이 센 사람한테 줄 서지. 이제 당대표 끝나가는 사람한테 줄 서냐고. 이런 저지능들이 있으니까 저런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야. 롯보기 같은 새끼들이. 응? 망한다 같은 놈들이. 니들이 걔네들한테 사료를 주는 거야. 먹잇감을 주는 거야. 니들이 가서 슈퍼챗 쏴주고 시청률 올려주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먹고 사니까 저런 사기질 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다 떠나가지고 지금 저기 박시영을 믿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 친명이라는 사람이? 야, 박시영은 믿고 박찬대는 못 믿는구나. 그 내 친명이 맞아? 박찬대보다 박시영을 더 믿는 거 아니야. 저자는 저 캐리틴지 게리틴지. 그게 어떻게 친명이 됩니까, 여러분? 박시영이 박찬대보다 더 신뢰가 가는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시청자들이 저런 저질 유튜버들한테 먹잇감을 안 주면, 모의를 안 주면 저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데 속아 넘어가고 등신같이. 지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 퍼즐을 맞춰봐. 제가 그게 이상했던 거야. 뭐냐면 왜 그 김교주가 아니, 박찬대가 지금 이 판에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박찬대 하면은 대표적인 친명 정치인인데 뜬금없잖아. 박찬대가 뭘 잘못했으면 모르겠어요. 뭐 지난 6월 달에 박찬대가 뭐 말을 실수를 했다든지 뭐 행실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무슨 야합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았다 이런 뭐 개소리를 하더니 뜬금없이 박찬대를 까는 거야. 박시영 저자가 가짜뉴스 고발당할 것을 우리에 전해 들었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이상하리 많지 몇 번이나 간교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짜뉴스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왜 박찬대를 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왜 까지? 그렇다고 박찬대가 뭘 크게 잘못한 게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퍼즐이 맞아 딱 떨어지지 않아? SYY님, 방송인 중에 최평, 이상호, 신인규만 믿습니다. 앞따로 뒷따로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제는. 아, 이거를 빌드업 한 거네. 아니, 김교주가 이거를 빌드업 한 거잖아요. 박찬대를 악마화를 하고, 박찬대를, 마치 반명 세력으로 만들어서, 우리 친명 진영을 갈라치게 하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 얘기는, 여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나? 아니, 뭐가 서로 교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서로 통한 거 아니야? 박시영하고, 그 김교주는 친명과 친문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통하지? 그냥 우연히 통했어? 아니, 박찬대가 뭐가 화제가 된 일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하냐고.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게? 게다가 이거 보세요. 이걸 이제 당대표 선거하고 연결을 해봐봐. 벌써 채팅창에도 보니까 그 저지능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저지능 시청자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봉기 그 채널을 보는 사람이 한 3, 4천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망한다도 뭐 한 1000명, 2000명은 돼. 그럼 이 표는 얘네들이 친문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는 이게 김민석 총리한테 표가 가든지 아니면은 송영길 의원한테 표가 가든지 아니면 친명 최고위원들한테 갈 표잖아. 그런데 우리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쨌건 싸움이 났잖아. 어쨌건 싸움이 난 거잖아요 지금. 박찬대를 둘러싸고 야 박찬대가 친청이야? 아 이렇게 믿는 놈이 나타났잖아. 아까 보니까 한 표라도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안 나타났어요? 게다가 얘네들이 주장하는 걸 보세요. 김용섬이와한테 몰빵을 하자. 제가 뭐 김용섬이와를 뭐 미워하거나 이 사람들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친명이라면 여러분 최고위원이 최대 다수가 들어가도록 판을 짜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끈질기게 지금 김용섬이와 몰빵을 거의 세뇌 수준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인미애를 공격을 해요. 박찬대처럼 인미애를 그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파묘하고 뭐 족반이 합당 찬성판이 무슨 개수작을 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5명이 친명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을 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근데 이번 주 초에 벌써 일주일 됐어요 이게. 지난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에 김민석 후보가 공개적으로 반명 3명, 친명 5명, 그 다음에 4대 1로 시작해서 5대 0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니 그러면 당연히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김민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 지금. 이것들이 끝까지 김용섬이와 몰빵만을 외치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아. 본인들이 좋아하면 김용섬이와를 찍을 수 있지. 그거 뭐 채널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데 굳이 인미화를 깔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굳이 인미애를 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4%로 본다고 하더라도 13.5%예요. 13.5%면은 충분히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도야 지금. 5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최민희를 더 끌어내려야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월드스타 야 문제가 많으면 보지마 임마. 이 병신아. 아니 이제 뭐 별별 것들이 다 기어들어와. 이거 차단입니다. 예. 거기 가서 놀아. 롯봉기인지 무슨 망한단지 거기 가서 놀면 되지 이 새끼야. 왜 여기 겨우 와가지고 성스러운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 앉아있어 임마.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4명이 들어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4명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굳이 그죠? 친명 채널들이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냐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찬대 시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서미와 김용 몰빵론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이득이 됩니까, 여러분?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거기 가가지고 참,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명파리를 하지 말든지. 자, 예. 의흠님, 예, 오늘 여쭤 보니까 2강 2중 맞던데, 예, 친명 2, 예. 아니 그 여조 그대로 할 거면은 그냥 놔두면 되지. 뭐하러 선거운동을 하고, 예? 뭐하러 우리가 뭘 전략을 짜고 이럽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관심을 갖지 마. 그러면은 그냥 여론조사 하나 봐요. 뭐 점쟁이 하려고 유튜브 봐?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을. 그게 왜 그 2명이 됐겠어? 친명 2명. 친명이 왜 지금 3명의 여론조사가 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박선원한테 표가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박선원 거를 좀 나눠주면 되잖아, 지금, 임미애한테. 아니, 그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다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봐요, 여러분. 저는 좀 실체가 다 드러났다고 보고, 지금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죠? 신인규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4+1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이동영이 정정을 했다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찬대 시장을 공격하거나, 예, 아니면은 몰빵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친청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위장 친명이라고 봐요. 예, 위장 친청이야. 친명으로 위장한 친청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예,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들을 제가 사람으로 보질 않을 거예요. 당대표 선거 끝날 때까지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다수의 친명 후보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예, 그런 쓸데없는 놈들, 그런 시청률을 여러분들 올려주지 마시고, 예, 지금 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갈라치기에 여러분들이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예?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엮이고 설켜가지고 다 친목질하고 다녀요. 예? 돈벌이 하려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왜 독고다이로 방송을 하겠다, 뭐 유튜버들이건 뭐 정치인들이건 만나지 않고 방송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딴청 A님, 정신 차립시다. 나도 정신 차렸습니다. 제발 이재명만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인과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재명이네 마을에서 그 롯봉기를 그 차단 조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재명이네 마을도.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는 이런 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빵을 주장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예, 박찬대 시장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명들을 왜 공격을 하냐고. 친명들을, 친명이라면서 친명을 공격하는 자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현명하게, 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앞으로 3주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이제 그 갈라치기나 교활한 이런 수법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친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최소 4명입니다. 최소 4명. 최소 4명에 저는 5명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최소 4명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친명 지도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라치기에 여러분들이 말려드시면 안 돼요.